음악이 밥 먹여준다. 음밥입니다. 나날이 더워지는 날씨만큼 음악계도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음악 스트리밍 업계 경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매년 저작권 비용으로 수천억 원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세계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들. 서로 가입자를 늘리고 음악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독점 국가가 아니죠. 국제 스트리밍 시장의 흐름 모두 알아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날이 더워지는 날씨만큼 뜨거운 반응을 원하는 음밥입니다. 네, 음밥 안녕하세요, 스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그럼요. 이제 반팔 입고 만나게 됐네요. 이제 반팔을 드디어 게시를 하게 됐는데 스트리밍 서비스들도 새로 게시하는 서비스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좀 약간 텐션이 높죠. 앞으로 좀 높은 텐션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방송을. 높고 빠른 텐션으로. 높고 빠른 텐션으로 네, 아주 치열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해외 스트리밍 3대장을 살펴보면요. 유튜브 네. 뮤직,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이 있습니다. 네, 이제 얼마 전에 발표한 게 지난해 유튜브가 음악 시장에 저작권료로 지불한 금액이 12개월간 무려 40억 달러래요. 근데 세계 1위는 스포티파이잖아요. 네. 근데 스포티파이가 지불한 금액이 50억 달러거든요. 유튜브가 거의 다 따라잡은 거죠. 4천억, 5천억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뭐 글로벌 시장에서 1위는 여전히 스포티파이입니다. 가입자 수 1위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애플 뮤직. 사실 네네. 유튜브는 이 유튜브 프리미엄과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가입자 수를 막 정확하게 막 통계를 낼 수 있지는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유튜브가 음악 업계에 내는 돈의 규모를 봤을 때 뭐 굉장해졌다. 뭐 이미 굉장했지만 더 굉장해지고 있다. 이렇게 네. 2020년 한 해 유튜브가 음악으로 벌어들인 총 수익이 대략 190억 달러래요. 좋네요. 네. 2019년에 유튜브가 30억 달러를 음악 업계에 지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작곡가, 저작권 회사, 저작권자들에게 30억 달러를 지불을 했다는 건데 이게 지난해는 얼마로 늘었나요? 바로 40억 달러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고 유튜브가 무서운 거 뭐냐면 음악 단순히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온라인 콘서트, 라이브 스트리밍, 그리고 아티스트 구독 이런 서비스들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음악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블랙핑크가 이제 온라인 콘서트를 유튜브에서 하기도 했죠. 그렇죠. 이번에 유튜브 뉴스룸에서 블랙핑크의 콘서트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사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유튜브가 아티스트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수익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뉴스룸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들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스포티파이인데요. 네. 국내 광고가 드디어 시작되면서 이제 좀 더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네, 사실 스포티파이가 저희가 음밥에서도 다뤘잖아요. 맞아요. 음밥에서 다뤘을 때 기대가 된다라고 했는데 역시 아직까지는 이제 외국 서비스라는 한계상 좀 많은 가입자가 생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공격적인 마케팅 그리고 다양한 기능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새로운 기능이 나왔죠. 네, 올리유와 블렌드라는 이제 개인화된 오디오 음원 스트리밍 경험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기능이 런칭을 했습니다. 네, 올리유 기능이 제가 신님한테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네네. 어떤 시스템이죠 이게? 약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연말에 네. 뭐 로제님이 올 한 해 누굴 제일 많이 만났고 아하. 무슨 특별한 순간을 경험했고 이런 그렇습니다. 영상 만들어주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이 스포티파이를 통해서 뭐 무슨 음악을 제일 많이 들었고 뭐 아침 시간에 어떤 음악을 들었고 최근에 발견한 아티스트는 누구고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귀염 뽀짝한 UI로 만들어줍니다. 네. 인스타 스토리 꾸미듯이 되는 네, 거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인스타 스토리로 공유할 수 있고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릴즈 이런 식으로도 올릴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아침에 내가 많이 들은 노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연도의 노래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는데 사실 스포티파이는 매년 연말 결산 서비스 캠페인 랩트를 제공하고 있죠. 이게 좀 비슷하긴 합니다. 올리유랑 랩트랑. 근데 차이가 뭐냐면 스포티파이에 따르면 랩트는 내가 어떤 음악을 얼마나 듣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네네. 올리유는 내가 음악을 어떻게 듣는지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리유와 더불어서 이제 블렌드라는 기능도 있는데 이 블렌드라는 거는 친구 플레이리스트죠. 서로 일기장 교환하듯이 네, 스님 로제 플레이리스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A란 노래를 넣고 뭐 스님이 B를 넣었습니다. 근데 B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막 싸우고 막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친근한 유저들 간의 그죠. 커넥트를 공유일기. 해주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원만한 합의 이루시길 바랍니다. A곡과 B곡. 자, 다음은 애플 뮤직입니다. 애플 뮤직은 고음질 스트리밍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애플 뮤직이 이제 이번 달부터 7,500만여 곡에 달하는 음원을 무손실 음원으로 추가 요금 없이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추가 요금이 없습니다. 없다. 네. 애플 뮤직을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모든 고음질 음원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고음질 수준이 CD 음질에 가까운데 24비트 48kHz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이제 DAC,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 기기 같은 거 있죠. 이런 네네. 거를 갖고 있으면은 음질 수준을 24비트 192kHz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고음질 음원 서비스는 국내 시장에서도 이미 경쟁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그렇죠. 뭐 몇 가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멜로는 2013년에 고음질 음원을 감상할 수 있는 원음 전용관을 선보였고요. 네. 그다음에 국내 최초로 모바일 기기에서 고음질 대표 포맷인 플렉 음원 서비스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벅스도 2009년부터 고음질 음원 사업에 집중을 했고 네. 당시 국내 최초로 플렉 원음 다운로드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아하. 그리고 지니뮤직도 2014년에 세계 최초로 고음질 플렉 16비트 음원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플로도 사실 전신 회사가 아이리버기 때문에 아이리버에서 예전에 아스텔 앤 컨이라는 고음질 음악 플레이어를 내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고음질 스트리밍은 사실 음악 스트리밍 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애플이 독특한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추가 요금이 없습니다. 없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네. 두 번째는 애플은 이미 애플 디지털 마스터링이라고 해서 애플이 자체적으로 마스터링한 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사용하다 보면 마크가 있어요. 그게 햇선 마크처럼. 그래서 이제 그 마크된 음원을 들어보면은 음원이 더 좋다는 거죠. 음질이 좋다는 거죠. 사실 애플 뮤직을 쓰는 이유도 음질이 좋아서 쓴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고음질 스트리밍에는 약점이 있죠. 바로 고음질 스트리밍도 중요하지만 그 고음질 스트리밍 음원을 송출할 수 있는 기기, 장비가 중요하다. 네, 일단 제일 많이 저 기사가 나오고 댓글로 달렸던 게 네, 어차피 에어팟으로는 이거 못 듣는다. 맞습니다. 에어팟으로는 느낄 수 없습니다. 맞아요. 만약에 에어팟으로 들었는데 이 차이가 느껴지신다? 그렇다면은 바로 오디오 마스터 키를 걸으시는 게 그럼요. 좋습니다. 사실 이게 사람들이 정말 구별을 잘 못해요. 아무리 정말 전문가라고 해도 이 미세한 차이를 느끼는 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미세한 차이를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정말 많죠. 스피커도 사야 되고 선도 사야 되고 아까 말한 DAC도 사야 되고 뭐 PC, 모바일 플랫폼 엄청나게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장비빨이 좋아야 돼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소수의 오디오 마니아들을 위한 서비스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애플 뮤직이 이렇게 고음질 스트리밍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애플 뮤직이 또 돌비 애트모스 서비스도 제공을 한다고 하죠. 네, 돌비 애트모스는 음악이 다양한 방향에서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인데요. 네. 이제 올리버 슈셔 애플 뮤직 앤 비츠 담당 부사장은 돌비 애트모스로 노래를 듣는 건 마법과도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네. 애플 뮤직 돌비 애트모스. 돌비 애트모스를 들어볼 수 있는 곳은 바로 메가박스의 돌비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가박스 가시면은 예전에 아트모스 관이라고 있었죠. 네. 여기를 보시면은 360도 상하 좌우에 스피커가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머리 위를 지나가는 소리 이러면은 머리 위에 스피커가 뒤에서부터 앞으로 소리가 전달되는 이런 방향으로 360도 서라운드 시스템을 제공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애플 뮤직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 서비스 바이브, 네이버 바이브도 돌비 애트모스 뮤직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블랙핑크의 온라인 공연 YG Farm Stage 2021 블랙핑크 더 쇼 실황 음원을 돌비 애트모스로 믹싱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들어보니까 정말 콘서트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죠. 네, 이렇게 해외 스트리밍 서비스들을 몇 가지 알아봤는데 오늘 음밥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